지금 제가 모아놓은 돈이 1,000만 원인데 투자를 시작해도 될까요? 부동산은 가격이 억억 소리가 나는데 돈이 많아야 투자를 할 수 있죠? 얼마나 모아야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나요? 가진 돈이 적다고 투자를 못한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위와 같이 말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좋아 보이는 물건을 살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좋아 보이지 않지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물건에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내가 가진 돈에 맞춰 투자 물건을 고르면 됩니다. 지방 구축 소형 아파트, 다세대 빌라, 원룸 오피스텔 등등 좋아 보이지는 않아도 수익을 얻으면 좋은 물건 아닐까요?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투자금을 불려나가고 물건의 금액적인 수준도 높여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근로소득이 아닌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투자금이 작다는 타령과 시작도 못하고 한숨만 쉬고 있으신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대신에 바로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진 돈으로 수익이 가능한 물건을 검색하는 것입니다. 소액으로 가능한 물건은 항상 존재합니다. 경매 물건을 살펴보면 지방에는 1억에서 2억 사이의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1억 미만의 아파트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전세금 등의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이런 가격의 아파트를 사는데 들어가는 투자금은 얼마일까요? 2018년 지방의 소형 아파트를 6,5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경락잔금 대출은 5,700만 원 정도 나왔고 월세 보증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간 돈은 1천만 원이 안 됩니다. 4년 동안 대출이자보다 많은 월세를 받아왔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는데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를 때까지 별 신경 쓰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시세가 1억을 넘어서 매도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대출받기 어려운 포지션이라면 전세 세팅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또 다른 레버리지를 찾아보세요. 투자에는 항상 때에 맞는 방법이 찾아보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싸다고 소액으로 가능하다고 무조건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투자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매매 가격이 2억인 아파트의 전세 시세가 1억 9천입니다. 그러면 매수와 전세 세팅을 동시에 진행해서 1천만 원에 2억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많이들 하고 계시는 갭 투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 매매보다 적은 돈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는 경매입니다. 부동산 경매로 나온 매물은 복잡한 권리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집 주인이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이 집 주인의 부동산을 압류해서 경매로 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경매에서 팔리면 그 돈으로 채무자의 빚을 갚아주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골치 아파 보이죠? 그래서 처음에 경매 투자를 시작하기가 막상 쉽지 않습니다. 일반 매매와는 다르니까요.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물건에 입찰까지 하려면 물건 검색, 시세조사, 현장조사, 낙찰가 결정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낙찰 후에는 명도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법입니다. 이 모든 번거로움을 감수한다면 말입니다.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달리 내가 사고 싶은 가격에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입찰 가격을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건을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받아 리스크를 많이 줄이고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물건이라도 싸게 사서
현재 시세대로만 팔아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소액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부동산 투자가 경매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경매는 부동산 도매시장 역할을 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사람들이 도매시장을 찾는 이유는 싸게 물건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온전히 그 물건 가격의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은 규제가 있지만 낙찰가의 90% 이상으로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제가 낙찰받은 소형 아파트도 이만큼의 대출이 나왔습니다. 규제에 면밀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낙찰 후 진행 과정이 잘 풀리고 임대 세팅을 잘하면 실제 투자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돈이 더 들어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돈을 받고 부동산의 주인이 되는 셈입니다. 소액으로 가능하기에 금액적으로 수익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은 매우 훌륭합니다. 정말 효율적인 투자를 한 것입니다. 지방의 비규제 지역에는 여전히 아직도 가능한 투자 패턴입니다. 지금 제가 모아놓은 돈이 1,000만 원인데 투자를 시작해도 될까요? 부동산은 가격이 억억 소리가 나는데 돈이 많아야 투자할 수 있죠? 얼마나 모아야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수 있나요? 이제 이런 소리는 자기 위안과 변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시작하고 행동을 이어나가는 사람은 계속 투자로 자산을 불려나갑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한 달, 2달 뒤에도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진짜 할 수 있나요?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